하이브리드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전쟁 상황에 나라를 빼앗겨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너희들의 몸부심만 하는 더럽고 추악한 법복 입은 원숭이 새끼들이야. 알았어? 윤석열 대통령 8대0 파면 결정은 똥물보다 더 더러운 야합 판결로 규정한다. 자, 오늘 특별 영상은 강의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100% 직무복귀라는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석 내지는 복귀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래. 자, 먼저 지난번 강의 영상을 본 사람들은 기억할 거야. 왜 100% 직무복귀할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지. 8대0 인용이라고 하는 파면 선고가 났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자 해. 이걸 계속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더 가기 전에 깔끔하게 정확하게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야 이걸 발판으로 해서 다른 국면으로 우리가 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길 바래. 자, 그럼 먼저 그럼 100% 직무복귀라고 하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지?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마지막 부분에 별도의 비밀 자료를 제출하니 대통령으로서 고뇌가 있었고 국가안보상 차마 공개할 수 없는 비밀 정보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참작해서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는 취지로 마지막 변론을 하고 별도의 비공개 자료를 헌재에다 제출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그 자료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특히 부정선거에 관한 것들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나는 예상을 했었고 그 비밀 자료를 받아본 헌재 8인은 아마 시겁했을 것이다. 왜지? 헌법재판관 8명 중에 무려 6명이 지방 선관위 위원장을 겸직한 법원장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나 각하가 돼가지고 직무복귀를 했을 경우에 얼마나 시겁하겠냐 이거야. 부정선거에 가담을 했거나 묵인을 했거나 방조를 했거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 누가? 헌법재판관 8명 중에서 무려 6명이 말이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렇다면 8명 중에 6명이라는 것은 거의 대다수란 얘기지. 2명 뺐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다 재판관 출신이니까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복귀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공론화가 돼가지고 이제 부정선거를 한미 공조로 치게 될 경우에는 이 헌법재판관 8명 중에서 특히 6명은 어떻게 될까? 최악의 경우 사형도 각오를 해야 된단 말이야. 나 이제 그런 상황까지 바라본 거고 거기다 하나를 다 더 생각한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했을 때 국회보다도 선관위에 더 많은 병력을 투입시켰단 말이지. 그리고 중국 간첩 해커들을 2대의 버스에다가 체포해가지고 미국으로 압송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야. 나는 헌재 결정에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나는 뭐를 기대하고 있었냐면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직함을 갖고 있는 그 상황에서 뭔가라도 거기서 터트려주기를 기대했단 말이야. 나 끝까지 그거를 안 하고 잠잠하더라고. 그리고 나는 또 뭐를 기대했냐면 지방의 선관위 위원장 겸 법원장 출신인 6명이나 되는 이 헌법재판관들이 포진해 있는 이번 판결에서 아니 어느 누구가 윤석열 편을 들어주겠냐고. 난 그래서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나고 그리고 비밀 자료를 비공개로 제출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옴짝달싹 못하게 압도적인 뭔가의 압박을 통해서 나는 기각보다는 각하 결정이 나오고 대신에 부정선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못 내릴까봐 기각 결정을 내는 쪽으로 가되 거기에 대한 대가로 퇴로를 마련해주는 뭔가의 조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나는 기대를 했던 거지. 그래서 나는 100% 직무 복귀할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거야. 내가 너무 앞서갔던 거지. 그래서 결국 나의 예측은 틀린 거는 100%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반대의 극단적인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사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좌익 사상일 경우에는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김영도는 좀 왔다 갔다 하지. 이 연놈들은 사상적으로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아무리 뭐 종북이니 종중이니 간첩 새끼들이 국내에서 막 활개치고 다녀도 결국에는 이제 자기랑 같은 결이니까 응?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난 이 세 연놈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난 합리적인 추론을 하려고 그래.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상식에 기초한 소신만 지켜줬더라도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지. 이게 북한 공산당도 아니고 말이지. 완벽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8대0 전원 합의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도 소수 의견이라도 아니면 반대 의견이라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원래 상식이야. 그런데 어때? 깔끔하게 후다닥 선고를 해버리고 자리에서 그냥 박차고 일어나서 그 퇴장하는 모습에서 난 뭘 느꼈냐면 당당하지 못한 모습. 빨리 이거를 해치우고 나는 이제 여기서 나는 해방되겠다 하면서 하는 그 재판관들에게 저열하고 추악하고 비겁한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모습이 난 느껴지더란 말이지. 불법적인 것만 10가지가 있었던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오로지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대로 복사기로 해가지고 복붙해가지고 이런 판결문이 나올 수 있냐 이거야. 그래서 나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야. 이 더러운 복부 판결문이 나왔다는 거, 이것이 나의 근거야. 그러면 마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그 배경 설명을 하면 이 민주당, 이 빨갱이 간첩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 민노총, 그 다음에 전농할 거 없이 어떤 일을 했었지? 트랙터 트럭에다 몰고 와가지고 막 민중몽기 일으키겠다 하면서 막 전면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댔잖아. 빌드업을 한 거지. 반면에 이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어땠어? 너무 순진했던 거야. 왜 빌드업을 했는지 복귀를 해보면 결국 명분을 실어준 거 아니야. 헌재한테 명분을 실어준 거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파면 안 하는 것보다 국가적인 이익이 더 크다라고 하는 명분을 실어준 게 뭐냐면, 만약에 파면을 하지 않고 기각이나 각하를 하게 되면, 즉 직무복귀를 시켜버리면 야당이라든가 이 반국가 세력에서 민중봉기, 민중항쟁이 일어난다는 이 빌드업 때문에 엄청난 국가적 혼란이 초래하겠구나라는 그런 불안감을 빌드업을 시켜준 거지. 그러니까 그 헌재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빌드업 때문에 납득이 되는 거지. 이 좌파들은 수십 년간의 이 디테일한 노하우들이 축적된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 자유우파 진영은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철저하게 반성하고 배워야 되지. 그러면 반대 의견이나 소수 의견조차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비상식적인 결론이 나온 그 이유는 무엇인가?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 뭔가가 나는 뭐냐면 이 부정선거가 들춰지게 될 경우에 자신이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공포가 나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야. 거기다가 선거 막판까지 진행되면서 4대4니 5대3이니 이렇게 얘기들이 많았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막판에 이 3명이 결국 넘어갔다고 하는 이유는 부정선거로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그 공포가 나는 작동했다고 보는 거야.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중국 자본 두당 100억씩 딱 안겨준다면 어떡하겠어? 가뜩이나 부정선거로 사형당할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가 있는 상태에서 100억까지 안겨주면 확실한 노후 보장 되지 않겠어? 응? 이것이 나의 합리적인 추론이야. 그런 딜을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소수 의견이라든가 반대 의견을 끄적끄적 하겠냐 이거야. 뭔가의 딜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나 소수 의견이 안 나오고 그냥 파면 결정한 다음에 그냥 잽싸게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비겁하게 이 더러운 추악한 뒷모습을 나는 보여줬다고 생각해. 오래 끌 수가 없었거든. 어떻게 봐 그거를.
그 비언어적인 표정으로 카메라에 다 안 잡힐 것 같아? 그러니까 소수 의견 반대 의견을 읽으면 카메라 다 잡힌다고. 그리고 그런 딜을 받은 입장에서 굳이 그것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 빨리 깔끔하게 무영배가 혼자 다 읽어버리고 속전속결로 하고 자리를 후다닥 박차고 빨리 빠져나가는 게 베스트 아니겠어? 난 그렇다고 봐. 결론은 뭐냐? 8대1 하면은 더러운 야합 판결이라고 나는 규정을 해. 근데 이 야합은 아니야. 법과 원칙? 아니야. 국민의 법감정? 아니야. 상식? 아니야. 그럼 뭐야? 부정선거. 부정선거로 최고형 사형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념도 다르고 뭐 정치적 성향도 다르다 하더라도 다 개수작이야. 다 법복 입은 원숭이 새끼들이야. 법복 입은 원숭이 새끼들이 그냥 직업이야, 직업. 법관 직업 이기주의로 지네들끼리 야합한 판결이야. 난 이렇게 봐. 하이브리드 체제 전쟁이니 북한의 간첩단 새끼들이 대한민국을 활개치고 다닌다느니 속국을 만들려고 중국 간첩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침탈하고 중국 세력에 대해서 나라를 중국에다 떠받치고 북한에 넘겨줘도 이 쌍놈의 연놈 새끼들은 자신의 몸보신이 더 중요한 놈들이야. 몸보신이. 난 그래서 이 법복 입은 더러운 원숭이 연놈들의 야판들이라고 봐. 난 절대로 승복할 수 없어. 하이브리드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전쟁 상황에 나라를 빼앗겨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너희들의 몸부심만 하는 더럽고 추악한 법복 입은 원숭이 새끼들이야. 알았어?